안녕하세요. 김영 편입의 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2024학년도 이제 의대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인강이나 형강이나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물론 저도 이제 많이 느꼈던 건데 의대 편입은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죠. 정보가 복잡합니다. 전형 요소가 다르고 생물 시험의 성격이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인데 예를 들어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형 요소에 자기네들은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걸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는 대학도 있고 굉장히 모호하게 알려주는 대학도 있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내겠다라고 한 거하고 실제 시험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 정도면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일 텐데 뭐 카페도 있고 그죠? 부정확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가만히 관찰하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 좀 답답한 거예요. 좀 이런 것들을 왜 나서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또 안 해주고 사람들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하다못해 제가 원래는 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희 1년 커리큘럼을 이제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하지 않으면 저의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것도 좀 제한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의학계열 편입생물에 대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말 좀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실제로 제가 겪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3학년도 기준이에요. 이미 시험이 시행된 학교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볼 학교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는 2023년 1월 4일날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본 학교도 있고 앞으로 볼 학교도 있지만 어쨌든 2023학년도 기준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T1은 바뀔 수 있는 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생물 강사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생물 필기 시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일단 크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생물 필기 시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5개 대학은 필기 시험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나 생화학에 대한 개념을 면접을 이용해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은 있지만 영어 수학을 본다 이런 소리예요. 저는 당연히 이쪽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학교들이 모집 요강들을 다 오픈해놨습니다. 제가 그 공지사항 쪽에다가 이제 올해 2023학년도에 얘네들이 이제 제시한 모집 요강을 그 압축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좀 더 상세한 것들은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게 너무 두껍고 양이 많다 싶으시면은 뭐 김영 편입 학원에 이제 그 상담 같은 거를 신청해서 캠퍼스에 상담 같은 걸 하시면은 이런 걸 요약 정리한 자료 같은 걸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이미 시험도 봤고요, 여러분들. 그대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거는 제가 읽지 않을게요. 원하시면은 잠깐 정지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주 핵심적인 생물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고려대학교의 생물 관련 일반적인 편입을 다루게 되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지로 의대 편입을 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제 편입 시험지라는 것은 그냥 100% 일반 생물학 수준이라는 소리고요. 주관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 문항을 합치게 되면 대략 20문항 정도 되는 시험을 봅니다. 수준이 엄청 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지. 사실상 고대 의대를 가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수준의 시험은 어떻게 된다? 다 맞춘다. 그러니까 다 맞춘 학생이 3명? 무슨 소리야? 내 생각에는 지원한 학생의 절반 이상은 얼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학교는 뭐다? 필기 시험을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서류와 면접으로 결정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경희대는 시험을 봤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문항의 생물 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15문항밖에 안 되니까 방대한 생물에서 15문항만 딱 내기 때문에 시험을 끝내고 나온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현타죠. 허무한 밀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15문항이 어디에 나올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나 없나? 못합니다. 그럼 선생님 일반 생물학 범위인가요? 아닙니다. 벗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유용할 수 없는 것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최근에 2023학년도까지 3번 시험을 봤잖아요. 다 달라요. 따라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섣불리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1회 경희대 편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을 벗어나는 영역에서 문제가 꽤 많이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 봤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했다.
아까 이거야.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잘려온 거 있잖아. 여기 실제 학교의 모집 요강이거든. 읽어봐요, 여러분들. 학교의 모집 요강이래요. 의학계 학부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측정하는 수준의 화학생물학 문제다. 이런데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쳐다보면서 야 그냥 일반 생물학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생화학이었나요? 그거를 딱 지정해서 얘기가 딱 좀 그래요, 여러분들. 생화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을 경유하게 되는 전공생물학이 겹치는 내용들 몇 가지가 실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략 범위도 일반 생물학, 생리학이 아닌 영역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뭐 캠벨 생물학식 열심히 파면은 경희대 문제 만점 받나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장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이제 가장 최근에 단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인원이 좀 많죠, 여러분들. 인기가 많은데 지옥이에요, 지옥. 60문항을 80분 동안 풀어요. 물론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시험 같은 수준이면은 60문항 80분이면 넉넉한데 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조금 조사해보는 분들은 아실 건데 거의 뭐 생물 같은 경우는 끝에 있는 문제를 다 못 보았다. 아예 지문을 읽지도 못했다. 마지막 5문제 찍고 나왔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 이 학교도 마찬가지. 예시문항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5문항짜리가. 그 믿으면 안 돼요. 이 예시문항 15문항만 쳐다보면 엄청 쉬워 보여요. 일반 생물학 바운더에 시험을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특히나 지난주 뭐 지금 카페 같은 데 가시면은 막 학생들이 토로한 글들 많이 보실 거죠. 생화학에 나오는 개념도 있었죠. 물론 대부분은 일반 생물학이지만 일반 생물학만 공부해가지고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문제를 빠른 속도로 답을 찍어낸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전공 생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광대는 아직 이제 시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보지 않았는데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영 편입에서는 과거 문제가 많이 복귀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최근 시험 문제가 과거 시험 문제하고 조금 달라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 과거 시험은 아주 전통적인 편입시험, 학력고사 스타일의 생물시험지였다면 요즘에는 조금 MDP 스타일 자료 나오고 약간 이제 자료 해석하고 추론하는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원광대도 아시는 것처럼 정량적 요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고득점이 필요한 학교가 원광대지요. 딱히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잘라온 거는 실제 학교의 전형 자료를 잘라온 거예요. 애매하게 썼죠. 이렇게 봐봐. 못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런 언급 안 하죠, 여러분들. 아무런 언급 없어요. 자신네들의 시험이 뭔지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 자,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웃깁니다. 기초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문항이고 복귀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약간 연대 스타일, 연대 생명공학과 연대 뭐 이제 그 의대 말고요.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연대 생명공학과 연대 뭐 시스템 생명과학부 이제 편입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랑 좀 비슷한 일반 생물학이고 과학계는 영어로 쓰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거 공부해 보시면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편입 시험의 성격으로 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건영대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것이 막 다른 과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 생물학이라는 영역 안에는 분자 생물학과 세포 생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일반 생물학 전 범위에다가 분자 생물학과 세포 생물학은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생물학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생략 파트이거나 아니면 뭐 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2학년 수준으로는 안 낼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강원대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냈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뭐 일반 생물학이라 했으면 일반 생물학 믿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일반 생물학이 베이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대는 최근에 이제 오픈했습니다. 수의대로만 10명의 TO가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죠. 그냥 너무 애매하게 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써야지만 출제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낼 수 있거든. 사실 편입시험이라는 것이 대학교의 어떤 주관이나 어떤 그 교수의 자율이 굉장히 많이 기입을 하는 거라서 어쩔 수는 없어요. 정보도 좀 제한적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복귀가 좀 어려워요. 이제 이걸 복귀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이제 비행기 티켓 끊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의학과냐 수의학과냐에 따라서 과목이 좀 다른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수의대 지원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물학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수의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따로 보는 학교도 있어요. 수의학 개론은 아마 기면 편입해서 따로 교수님께서 그지 수의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걸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교재 및 기초 참고 도서에 요게 들어왔죠, 여러분들. 레닌자 생화학 들어왔다 이 말은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수준을 낸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친구 생화학 그거 그 화학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닌자 생화학이라는 교재는 생물 관련 학과, 의학 관련 학과에서 사용하는 대학교 2, 3학년 전공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예요. 따라서 이제 전공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시험 수준 높은 편입니다. 자,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까지는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모든 의대 편입 시험을 통틀어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정량적 요소를 워낙 많이 보죠. 자,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적대학 성적 안 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극악의 난이도로 시험을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워낙에나 정량적 요소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전공 수준의 생물학을 어지간한 수준으로 외우지 않고서는 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말을 딱히 써놓지는 않죠, 얘네들이. 그치? 근데 시험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일반 생물학은 택도 없어. 선생님, 제가 MD 공부 좀 했는데요. 운다. 한 방도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런 스타일 아니라니까. 쌩한 게야, 쌩한 게. 생물 공부 하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분류학 파트 해보자. 분류학 파트에서 뭐 유명한 뭐 미생물이나 병 이름 같은 거 있잖아. 이 100%는 영어로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명으로 외워야 되고 병명 또 영어로 다 외워야 되고 항생제 같은 것들에 대한 작용 메커니즘, 항생제에 대한 종류도 약대 학생들이 항생제, 약시 준비한 학생들 외우는 수준으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정도 각오가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전적대학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강점이 되겠죠. 인제대에는 수학을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수학과인데 할 만한 거야. 이 수학을 보기 때문에 의외로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경쟁률이 완만하고요. 이게 이제 발목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생화학이라는 게 뭐다? 생물학의 전공의 끝판왕이다. 따라 생화학을 냈다는 거는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수준으로 문제를 낼 터이니 그거를 아주 빡시게 외우고 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수학 베이스가 없는 데다가 생화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가망이 없다라는 소리고요. 수학 베이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아주 튀죠. 세브란스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 미래 캠퍼스예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포생물학과 인체발생학을 시험해내겠다. 자, 다시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생물학의 앞부분입니다. 세포학에 대한 내용, 신호 전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포흡이나 광합수는 조금 들어가고요. 암세포에 대한 특성, 세포 내부의 소기관, 세포에 대한 골격이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크게 이슈가 없어요. 보통 학원에서 강의하는 일반 생물학으로도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또 일반 생물학에 쓰는 그 발생학 있잖아요. 그 개구리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MD를 좀 준비해서 그 길버트 발생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아니에요. 의대에서만 공부하는 인체 발생학이라는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 발생학이라는 교재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험을 내겠다. 모든 편입을 통틀어서 굉장히 튀는 거예요.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상한 성격입니다. 학원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것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대에 대한 좀 전용 강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해 수업을 하긴 했지만 그냥 이 교재를 요약 정리해드리는 수준에 좀 급급했다? 왜냐면 저도 의대를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대신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식물 생태의 진화 분류나 아니면 일반 생물학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거대한 범위를 차지하는 인체 생리학은 안 냅니다. 정말 깔끔하게 요거 두 영역에서만 문제를 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인체 발생학에 대한 수업은 들으셔야 된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가장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 세포 생물학이 뭔데요? 분자 생물학이 뭔데요? 생화학이 뭔데요? 자, 이제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야 돼.
일반 생물학이라는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일반 생물학이라는 말 뜻은 쉬운 생물학이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 좀 특징입니다. 뭔가 일반이라면 쉬운 걸 뜻하는 건 아니고 총론인가요? 총론. 생물학이라는 학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모든 걸 보여주마. 제너럴 바이올로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생물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양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물학의 A to Z입니다. 모든 걸 다 다루는 거죠. 그 책이 이따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는 다만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겠지. 따라서 이제 여기 용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분리되어 나옵니다. 보통 2학년 1학기 세포생물학. 유전학도 마찬가지죠. 분리되어 나옵니다. 물질대사는 이제 별도의 분리되는 과목이 아니라 생화학 파트로 가시면은 물질대사가 굉장히 빡세지는 거죠. 분자생물학 별도의 과목입니다. 인체생리학도 별도의 과목이에요. 실제로는 식물학, 진화학, 분류학, 생태학도 모두 별도의 과목이지만 의대 편입에서는 저쪽에서는 전공을 안 들어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일반 생물학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 포함한다는 소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세요. 결국 의대 편입은 요 빨간색과 박스에 대해서만 전공을 들어가겠다는 소리야. 자, 집합관계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름에 낚이면 안 돼요.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 생물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어떤 학교는 시험 자체를 생화학을 쓰겠다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넓은 바운더리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은 실제로 엄청 많이 겹쳐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의 내용은 다시 또 생화학과 겹친단 말입니다. 사실상 유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요즘에는 사라지는 추세. 즉 유전학은 분자생물학으로 편입되고 있고 분자생물학은 점점 세포생물학을 잡아먹고 있는 추세이고 사실상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이 전공생물학이 양대 산맥이라면 이 두 개가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땅! 합쳐져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선생님 생화학은 그 뭐 세포 광합성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생화학 낸다고 했는데 왜 DNA 복제 나와요? 생화학 교재를 보면 복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세포생물학인데 그 세포 소유관만 내야지 왜 세포 광합성 왜 나오나요? 이 교재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해를 진짜 풀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이 편입 이제 제가 MDP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편입에 넘어와서 제일 답답했던 거야. 학원에서 상담해 주는 직원들도 그렇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서로 핀트도 안 맞고 답답했어요. 이 이치에 따라서 저는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주인 거예요. 자, 제 말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곧 죽어도 고려대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학생은 제외. 자, 너는 빠져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받아들여야 돼.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고대. 근데 고대는 아까 전에 뭐라 했어? 필기시험으로 가는 대학교가 아닌 거야. 그럼 나머지 뭐 선생님 강원대는요, 건양대는요,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 정보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의대에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은 본인이 갈 수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해야지. 그래야 학교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결론, 일반 생물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전공 생물학을 해야 된다. 전공 생물학이라 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이다.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제 요 강좌를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업로드를 해놓을 텐데 이제 저희 2024학년도를 대비하는 이제 편입 커리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뭐 비단 뭐 제 커리를 안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뭐 김영편의 학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김영편의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의학계열 클릭하면은 생화학이라는 글자가 동그만 있지. 그럼 학생들은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또 다른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뭐 제가 감히 김영편의 전체 뭐 홈페이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 어쨌든 우리가 이쪽 세상에서 생화학이라 하는 것은 전공 생물학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 제가 뭐 학점이 이렇고 전적대학이 이렇고 제가 과목이 이렇고 하는 상세한 내용은 현장 캠퍼스를 통한 상담을 받으신다거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이제 각 학교의 모집 요령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에서 지원할 만한 대학이 어디 곳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준비한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렇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